예, 그러면 시장에 대한 판단과 또 앞으로의 전망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얘기하셨을 때 만약에 시장이 이래도 저래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잘 나오는 게 그럼요.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럼요. 잘 나오길 빌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 흐름들 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일단 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코너 패널처럼 방송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 인편에 아니, 뭐 도움이 될 텐데.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재미없는 시장 얘기를 먼저 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할까요? 우리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월 첫째 금요일 날 전월 달에 고용 지표가 발표돼요. 그러니까 비농업 취업자 수가 몇 명이었고 실업률이 몇 %고 요거를 매월 첫째 금요일 날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때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3월 고용 지표면은 4월 첫째 금요일 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어요. 4월 증시에서 우리를 참 많이 괴롭혔던 단어. 지금 뭐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조기 금리 인상, 뭐 조기 긴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예상치보다 실제 그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치를 보고 나니까 야 이거 뭐 생각보다 너무 빨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 이건 이대로 가다가는 인플레 압력에 매우 크게 휘둘릴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4월 달에는 고생 좀 했어요. 맞아요. 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5월 달 들어가가지고 4월 고용 지표를 딱 봤더니 눈높이면 이만했는데 실제 발표치는 되게 못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거봐 이게 긴축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이른 시점이라니까 연준이 하는 얘기가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월 증시를 이제 점차 채워갔죠. 그리고 5월 데이터가 발표되는 6월 달 우리 뭐 이건 얼마 안 된 얘기니까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시장이 어땠어요? 자고 일어나면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더 이상 뭐 조기 긴축이니 뭐 인플레이션이니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딱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70만이었어요. 예상치 데이터가. 근데 뚜껑 딱 열고 보니까 85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 컨셉으로 뭐 몇 개월 전 컨셉으로 읽었으면 어때요? 아이고 야 조기 긴축 또 가겠다. 뭐 이거 큰일 났다. 뭐 연준이 가뜩이나 요즘에 불안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네. 근데 실제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뚜껑을 딱 열고 나서 보니까 85만 데이터, 잘 나왔네. 그러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연준의 뭐 조기 긴축이나 이런 우려감들을 시장이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찌그러질 이유가 없는 시장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복병이 간밤 사이에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어서 뭐 대본 준비한 순서대로 네. 가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거는 이제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뭐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뭐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준점은 50이에요. 기준점 밑으로 갔는데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기준점에서 얼마나 뭐 잘 나오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지켜보는데 지금은 본 적 없는 레벨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기대감이 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항상 연준을 불안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조기 긴축 뉘앙스도 꺼내놨겠다. 이번 주에 의사록 발표되면 거기에 뭐 어떤 또 뭐 짱돌이 들어 있을지 몰라.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옆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옆 그림은 제조업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산, 신규 주문, 고용 요게 이제 세부 섹터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유난히
높낮이가 없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뭐 이 표에도 딱 바로 보이는 요거잖아요. 예.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이면은 우리가 이 소위 웃긴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뭐 먹고 죽을래도 없다. 이렇게 쓰잖아요. 뭐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뭐 뭘로 소비를 하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벌어야 쓰고 이 생산 이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려면 또 새로운 고용이 필요하고 이게 선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위축됐던 경제가 갑자기 이제 락다운이 해제되고 나니까 수요는 높아졌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이 과정이 나오면서 뭐 물류 비용이 급등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여전히 고용 지표가 못 올라오고 있더라. 그럼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죠. 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못 올라올까? 왜 이번에 그러면은 실업률은 오히려 전월치보다 이 0.1%가 더 올랐을까라는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이 표가 있는데 머리글이 안 달렸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네. 실업률을 구할 때는요. 구직 포기자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미 글렀어. 이번 판은 글렀어. 나는 뭐 구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포기자들은 모집단에서 개수를 빼버려요. 네. 그럼 당연히 그런 개수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실업률들은 곧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구직 포기자들 여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이게 올라가야 구직 포기자들이 줄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안 올라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일단 아직 코로나가 난 불안해. 난 지금 뭐 돈 버는 거보다 난 나가서 코로나 걸리는 거 너무 싫어. 뭐 이렇게 보는 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지원금이었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실업급여를 받던 거에 대해서 특별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다 보니까 이게 가서 일해서 돈 버는 거랑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끊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점차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럼 앞으로 고용 데이터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그림들을 슬슬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복병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옛날에도 이 얘기는 했었어요. 철강이나 구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우리 몇 달 됐을걸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때가 딱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레벨이 좀 꽤 많이 빠졌어요. 근데 빠지지 않는 레벨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유가거든요. 간밤에 오펙 플러스 회의 장관급 회담이 열렸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냥 무산돼 버렸거든요. 예.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뭐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코로나 땅 터지고 나서 공격적인 감산을 발표를 했고 이거 이제 점차 줄여가면서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감산 연장하면서 감산 규모는 좀 줄이자. 네.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이 쿼터 조정하자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만큼이나 줄여야 돼? 내가 덜 줄이고 뭐 제일 많이 하는 애가 더 줄여. 뭐 사우디 같은 애들 뭐 더 줄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펙 플러스 회의, 감산에 대한 회의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유가가 꽤 많이 오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가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우리 다음 그림 먼저 보면 제가 이거 지난달에 물가 데이터 보고 다음 달에는 피크아웃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거드렸었거든요. 요 그림이 나오려면 유가가 자극받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는 유가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가 휴장을 했으니까 우리 뭐 바로 오늘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경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유가가 어느 정도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좀 곁눈질을 할 가능성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미증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코스닥도 잘 갔는데 거래소만 왜 못 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스토리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 스토리 안에 한번 이제 섞어서 유가가 과도하게 자극받을 경우는 시장에서 약간 눈높이가 떨어질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좀 염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개인 투자자나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자극받는 게 어느 정도 선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걸 뭐 무자르듯이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지금 국제유가가- 레벨에서 우리가 앞 코너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조만간 뭐 유가가 좀 어느 날 갑자기 뭐 다운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기본 시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레벨도 이 낮지 않다라는 게 기본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4%, 5% 땅땅 뛰어 올라가는 유가면은 자극받은 거고 네. 여기서 뭐 빠지지는 않지만 기구 있었다 이러면은 곧 빠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네. 그런 그림 이외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구도 자체가 자극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거의 80불인데 그렇죠. 네, 여기서 10% 올라가면은 90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면 충분히 자극받은 레벨 아니겠느냐. 지금도 충분히 자극받은 레벨이지만 여기서 곧 빠질 거야라는 기대가 주는 것 자체가 자극받은 레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국제유가 그 감에 대해서 레인지를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국제유가라는 변수가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국제유가 얘기하기 그 전까지만 봤을 때는 환경 자체가 계속 그럼요. 좋아지다 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스멀스멀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지금이 신고가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국내 증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온도차가 너무 확연해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미증시 열어보잖아요. 네. 뭐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증시를 열어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쟤네가 올라도 뭐 우리랑 별반 영향이 없는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온도차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색깔 칠해진 게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거래소의 탄성하고 코스닥의 탄성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같은 시장인가 싶을 정도로 탄성이 달라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이유 없는 무덤은 없으니까 뭐 별의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네. 제가 뒷페이지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우리 이렇게 접근하자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얘기 했었어요. 위험 선호도가 죽어 있는 시장이면 과연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닐 거다. 그럼 아직 살아있는 시장이다. 되는 시장이다. 되는 시장이면 종목 고르는데 문제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음 페이지 먼저 보면서 하죠. 예. 외국인의 지난주 뭐 수급상이에요. 외국인 거고요. 뭐 상단에서만 골라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자료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코스피 완벽한 넘버원이고 네.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들어있는 건 아실 거고요. 기관 수급도 들어가서 보면 매도 최상위의 삼성전자 그 밑에 SK 하이브는 블럭딜 돌면서 예,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이 수급은 빼고 볼게요. 그러면 시가총액 1, 2가 완벽히 매도 우위예요. 소위 된다라고 보는 시장에서 시가총액 탑 티어가 시가총액 1, 2가 이 정도로 매도에 시달리고 있으면 사실 거래소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사실. 비중 25%가 날아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펄어비스는 파놓았죠. 네. 뭐 갑자기 점핑 뛰었죠. 네. 그러면서 델타 변이 확산되면서 다 죽어가던 시젠이 뛰었죠. 뭐 이런 부분들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단에서 뭐 CJEN은 뭐 연일 올랐죠. 네. 뭐 이런 부분들 계산해 보면 여기는 상단값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위험 선호도가 죽어 있으면 안 나올 그림인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되는 시장인데 다른 시장 다 될 때 거래소가 눌림 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눌림 뭐 과도한 괴리는 줄어들기 마련이니까 7일이죠. 내일인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이미 시장 가이던스는 뭐 11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나오겠죠. 뭐 갑자기 이상한 실적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네. 근데 그 실적을 보고 나서도 이 흐름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러면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그래요? 중소형주 쪽으로 뭐 포션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내일 뚜껑 열고 나서 시장의 흐름이 꽤나 많이 바뀐다. 뭐 어제까지 누워 있던 뭐 SK 하이닉스가 뭐 2% 3% 연속성을 보이기 이제까지는 연속성이 없었거든요. 네. 하루 올랐다가 다음날 바로 밀어버리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연속성이 없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연속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지금 우리가 뭐 기대했었던 것처럼 과도한 괴리는 줄어들 거야. 뭐 삼성전자도 괜찮고 뭐 하이닉스도 괜찮고 지금 이 지수대에서 뭐 이것만큼 안 오른 주식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식의 스토리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니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노출도를 더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맞아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으실 테니까 맞아 떨어지지 않을, 그러니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봤는데도 뭐 이게 뭐야, 뭐 왜 움직임이 없지?라고 얘기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종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외국인 수급 상위에서요. 너무나 뭐 확연하게 이제 눈에 보일 수도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하고 갈렸어요. 기관 수급까지 같이 보면 삼성 SDI가 탑에 올라고, 우리 뭐 삼성 SDI는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SK 이노베이션하고 완전히 갈렸어요. 뭐 이유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유행인가 봐요. 분할이. 예. 근데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인적 분할이야, 물적 분할이야라고 하면은 얘기 들어보는 뉘앙스 보면은 대충 알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나는 SK이노베이션을 정유로 샀나, 2차 전지로 샀나? 아, 나 2차 전지로 샀어. 근데 그걸 띄겠대. 그럼 그 순간 이미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직 명확히 얘기는 안 합니다만 누가 봐도 LG화학 케이스가 나올 것 같은 네. 분할 스토리를 안고 있다 보니까 일단 버리는 거예요. 일단 버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쪽 페이지에는 삼성 SDI를 놔두고 이쪽 페이지는 제가 SKIT를 놨거든요. 네. SKIT도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들 수급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수급이 완벽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 그림들을 나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얼마 전에 현대차가 투자한 소식도 들으셨을 텐데 네네. 이제 현대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차 껍데기만 만들겠다. 그러면 뭐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뭐 로봇 회사를 산다든지 뭐 이런 뭐 차세대 배터리 관련해서도 배터리 예. 쪽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쪽들이 어쨌든 수급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나온 거서부터 얘기할까요? DLNC 차트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DLNC가 뭐야?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 대림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옛날 대림산업이에요. 그럼 대림산업 스토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림산업은 건설주를 읽었어요, 화학주를 읽었어요. 얘는 NCC 때문에 옛날에 화학 비슷하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화학 뭐 나쁘지 않고, 뭐 건설 요즘 뭐 반짝반짝하고, 네. 그럼 굳이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름 바뀌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DADNC를 제끼고 보시는 분, 건설주 사세요라고 하면 나 현대건설 살게요. 뭐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많지. 네. 전 DADNC 살게요. DADNC가 뭔데요? 뭐 이렇게 나가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이게 옛날 대림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즘 뭐 차트나 뭐 기울기 뭐 이런 거 뭐 여기 나오네요. 일별로 봐도 요즘 계속 올라요. 시고가 플레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게임에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뭐 네페스라든지 네. 뭐 CJENM이라든지 이런 거 차트 좀 길게 한번 볼까요? 길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최근에 1개월 이런 거 말고 뭐 예. 한 1년치만 막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얘네들이 언제 2레벨이 됐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네페스 같은 1년짜리 것도- 지금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굳이 1년까지 안 가도 6개월치만 봐도 와, 얘는 많이 올랐다. 뭐 최근에 많이 올랐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예. CJENM은 진짜 깜놀할 만큼 많이 올랐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CJENM은 진짜 꾸준히 우리가 저 가격에 난 뭐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저때 한 번 샀을 거예요. 한 번씩들 샀을 거예요. 아마 다들 쪽에 보면 기회가 한 3번 정도씩은 네. 있었는데 여러 번 매매했을 만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계좌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렇게 오른 걸 어떻게 사?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였고 지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였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쪽으로 가 있는 게 맞을 거다. 나쁘지 않은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서 있고 종목들이 뛰는 시점인데 내일 잠정 실적 보고 나서 흐름이 바뀌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포션은 유지하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순응하는 자세가 나올 만한 시점이다. 내일 결과 보고 한번 시장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헤드라인은 영업이익 뭐 11조 넘겼냐 얼마 했냐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수급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게 조금 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점이 달라진다면 다른 종목군들을 봤을 때 또 DLDNC 얘기해 주셨고, 이것도 그냥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CJ ENM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굳이 나쁜 뉴스를 찾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CJ, CGV 올라오는 것만 봐도 네.
우리 예전에는 코로나 터졌을 때 영화관광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신규로 투자나 뭐 이런 부분들 다 뭐 뒤로 밀리고 뭐 영화 개봉도 밀리고 다 했을 텐데 이제 슬슬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블랙 위도우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면 뭐 배급사나 뭐 이런 엔터 업종 SM 주가 뭐 보셨겠습니다만 SM 주가가 지금 막 뭐 그냥 솟구쳐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연직의 기대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토리를 읽어서 뭐 반영한다라고 하면 E&M 스토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CJ E&M까지 역시 긍정적으로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이 종목군들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시장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일단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쳐다보는 시각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제일 답답한 시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실적 일단 발표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흐름 바뀌는지 여부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한마디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